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제2대구 우련 건립의 구체적 로드맵 짚어보고요. 대선 후 불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대구에서도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최대 일간지 매일신문 매각 소식과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의 법원 판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2대구 의료원 건립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제2대구 우련 건립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본격화됩니다. 지난 16일 권영진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제2대구 우련 부지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에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 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론화는 입지와 제2의료원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영역을 통해 입지는 동북권으로 압축한 상태지만 정확한 규모나 운영 방식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를 꾸렸지만 내홍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던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권리당원들이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의 무능으로 짚으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시당으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혀 지방선거 공천 갈등도 내비쳤습니다. 권리당원 300여 명은 대구시당 지도부가 무능하며 반조직적인 행위를 했고 김대진 위원장은 지방의원 줄 세우기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은 이튿날 쇄신책을 내놨지만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대구와 부산에서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매일신문이 민간기업에 매각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950년부터 72년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매일신문이 지역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코리아와이드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800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코리아와이드는 기존 구성원을 고용 승계하고 매일신문 내에서 사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매일신문 노조는 이번 매각 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비판했고 대구대교구 측은 19일 매일신문 지면을 통해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이제 언론의 일은 시민사회로 환원하고 교회는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매각 배경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법원이 지난해 4월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2012년, 2018년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는 산업용 로봇을 정비하던 중 로봇이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로봇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